이 종목은 좀 괜찮을까요? 음, 위험하진 않겠죠? 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경제 상황이 겉으로는 좋아 보이는데 막상 우리 살림살이는 그렇지 않다는 느낌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뉴스에서는 수출이 늘었다, 성장률이 올라갔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작 장을 보러 가면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투자하라고 새로운 제도를 내놓는다는데 그게 나한테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설명해 주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지금 돈을 어디에 두는 게 맞는 건가? 이런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올해는 여러 가지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세금 혜택을 앞세워 국민 투자를 유도하고 있고 물가는 생산 단계에서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특정 지역에만 돈이 몰리는 현상이 뚜렷하고 주식 시장도 계속 오를 것 같더니 조정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이럴 때 무작정 따라하거나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나온 주요 경제 뉴스들을 하나씩 정리해서 어르신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만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총 5가지입니다. 먼저 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투자 관련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세금을 줄여주면서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인데 어떤 조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물가 상승 소식입니다. 생산 현장에서의 물가가 몇 달째 계속 오르고 있는데 왜 오르는지, 이게 우리 살림에 어떤 영향을 줄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올해 경제 성장 전망을 다룹니다. 국제기구가 발표한 수치를 바탕으로 어떤 분야가 성장을 이끌고 있는지, 반대로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부동산 시장 변화입니다. 서울에서 비싼 아파트만 거래가 활발하다는 소식인데 어느 동네가 중심이고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식시장 상황을 전합니다. 오르기만 하던 지수가 조정을 받기 시작한 배경과 어떤 종목들이 빠졌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룰 이 5가지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각각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를 함께 봐야 지금 경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물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생산자 물가가 전월보다 0.4% 올랐고 이로써 4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생산자 물가가 뭔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 그 가격을 소비자 물가라고 하는데 생산자 물가는 그 이전 단계의 가격입니다. 즉,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 때, 농장에서 농산물을 생산할 때 드는 비용을 말합니다. 이 가격이 오르면 나중에 우리가 사는 물건값도 따라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왜 생산자 물가가 오르고 있는지 주요 원인을 보겠습니다.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농림수산품 가격입니다. 사과와 감귤 값이 크게 올랐고 전체 농림수산품 가격은
한 달 만에 3.4%나 뛰었습니다. 기후 영향도 있고 유통 과정에서 드는 비용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요즘 과일값이 예전보다 많이 올랐다는 걸 장을 보러 가실 때마다 느끼고 계실 겁니다. 또 하나 큰 원인은 반도체 가격 상승입니다. 디램이나 플래시 메모리 같은 반도체 가격이 AI 수요가 급증하면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반도체 가격이 오르니까 스마트폰, 컴퓨터 같은 전자제품 가격도 덩달아 오르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를 두고 치플레이션, 즉 반도체 때문에 물가가 오른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체로 보면 생산자 물가는 전년보다 1.2% 올랐습니다. 최근 몇 년에 비하면 오르는 속도가 좀 줄었지만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 소식이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산 단계에서 물가가 오르면 보통 23개월 뒤에 소비자가 사는 물건값도 오르게 됩니다. 지금 생산자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는 건 앞으로 우리 생활비도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과일, 채소 같은 농산물과 전자제품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크니까 미리 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꼭 필요한 물건이 있다면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구입을 고려해 보시고 당장 급하지 않은 지출은 조금 미루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 성장 전망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국제통화기금, 줄여서 IMF라고 부르는 국제기구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1.9%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0월 전망보다 0.1%포인트 상향 조정된 수치입니다. IMF는 성장률을 올려 잡은 이유로 반도체 수출 증가를 꼽았습니다. 글로벌 AI 산업이 확대되면서 한국 반도체 수출이 크게 늘어난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IMF는 우려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한국 경제가 반도체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어 성장세가 언제 꺾일지 모른다는 경고를 한 겁니다. 또 하나 변수는 미국의 반도체 관세 정책입니다. 그동안 미뤄왔던 관세 도입이 본격화될 경우 한국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IMF는 지적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시장 소식입니다. 지난해 서울에서 50억 원 이상 아파트 거래가 703건 발생했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약 1.6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거래가 압구정동에 집중됐다는 겁니다. 전체 703건 중 250건, 즉 35.6%가 압구정 일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두고 똘똘한 한 채 현상이 더 강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여러 채를 나눠 사기보다는 입지가 좋은 한 채에 자금이 몰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압구정 일대의 경우 재건축 기대감이 크고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 등의 요인이 매수 심리를 자극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식 시장 소식입니다. 연초부터 쉬지 않고 오르던 코스피 지수가 13거래일 만에 하락했습니다.
전날 4,900선을 돌파했던 코스피는 이날 4,880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락의 중심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었습니다. 두 종목 모두 2% 이상 하락하며 지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이날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이 약세를 보였는데 연초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세 가지 소식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경제 성장은 반도체가 이끌고 있지만 그만큼 위험도 커지고 있고 부동산과 주식 시장에서는 자금이 몰리는 곳과 쉬어가는 구간이 분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이럴수록 급하게 움직이기보다는 큰 흐름을 차분히 지켜보시면서 본인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새로운 투자 제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6월에서 7월 사이에 국민 참여형 국민성장펀드라는 이름의 새로운 투자 상품이 나올 예정입니다. 이 상품의 핵심은 일반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3년 이상 투자하면 세금 혜택을 크게 준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인지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득공제 혜택입니다. 이 펀드에 돈을 넣고 3년 이상 유지하면 최대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란 세금을 계산할 때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1년에 번 돈이 5천만 원인데 이 펀드에 1천만 원을 넣었다면 그중 400만 원을 소득에서 빼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세금을 매길 때 4,6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니까 실제로 내는 세금이 줄어듭니다. 특히 월급을 받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체감 효과가 클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배당소득 과세 방식입니다. 이 펀드에서 배당금이 나오면 보통 다른 소득과 합쳐서 세금을 매기는데 이 경우에는 9%의 분리과세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배당금을 따로 떼어서 낮은 세율로 과세하겠다는 뜻입니다. 배당소득이 많아지면 다른 소득과 합쳐져서 세율이 높아질 수 있는데 그걸 막아주는 겁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해외 주식 투자자를 위한 혜택입니다. 해외 주식을 팔아서 그 돈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공제해 준다고 합니다. 이건 해외로 나가 있던 투자 자금을 국내 시장으로 다시 불러들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다만 정부는 한 가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세금 혜택만 노리고 잠깐 국내에 들어왔다가 다시 해외로 빠져나가는 행위는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관리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즉, 단기적인 절세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국내 시장에 자금을 묶어두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 제도가 어르신들께 어떤 의미인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여유 자금이 있고 3년 이상 묶어둘 수 있다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투자인 만큼 원금 손실 가능성도 있고 3년 동안 돈을 빼지 못하는 불편함도 감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자금 상황과
투자 성향을 꼼꼼히 따져보신 후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경제 소식을 정리하겠습니다. 정부는 세금 혜택을 앞세운 새로운 투자 제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가는 생산 단계에서부터 다시 오르고 있어 앞으로 우리 생활비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경제 성장에는 반도체가 큰 힘이 되고 있지만 그만큼 위험 요인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특정 지역에만 자금이 몰리고 있고 주식 시장은 한동안 오르다가 조정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바로 급하게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것저것 한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하거나 뉴스에서 좋다고 하니까 당장 뛰어드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자금 상황, 투자 경험, 위험 감수 능력을 차분하게 따져보시고 그에 맞는 선택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 한번 잘못된 선택을 하면 다시 회복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더욱 신중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어르신들의 현명한 판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하고 정확한 경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좀 오르겠지게. 괜히 조급했나가.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답답한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지난주에 한 어르신이 저한테 이렇게 물으셨어요. 노인복지 카드요? 그거 받긴 받았는데 솔직히 뭐 하는 건지 잘 몰라요. 그냥 지하철 탈 때나 쓰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 정말 많으세요. 카드는 받았는데 정작 어디서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그냥 넘어가기엔 너무 아까운 문제예요. 왜냐하면요. 그 카드 하나로 한 달에 몇만 원씩, 연간으로 따지면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 넘게 절약할 수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교통비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병원 갈 때도, 약 받을 때도, 문화생활 할 때도, 심지어 일부 마트나 가게에서도 혜택이 있어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그냥 안 쓰고 지나가는 거예요. 2026년 기준으로 보면 혜택 범위가 예전보다 훨씬 넓어졌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잘 모르겠다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요, 딱 실전에 필요한 내용만 정리해 드릴게요. 어디서 뭘 받을 수 있는지, 지금 당장 어떻게 확인하면 되는지, 헷갈리지 않게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부터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세 가지 큰 주제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 주제는요, 노인복지카드의 기본 정보예요. 이게 어떤 카드인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어디 가서 신청하면 되는지, 이런 기초적인 내용부터 시작할 거예요. 이미 받으신 분도 있겠지만, 혹시라도 나는 해당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 주제는요, 이 카드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에요. 교통비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실제로는 훨씬 다양한 분야에서 혜택이 있어요. 병원비, 약값, 문화시설 이용료, 심지어 일부 가게에서도 할인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2026년 들어서 바뀐 내용도 함께 정리해 드릴게요. 세 번째 주제는요,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카드를 받았는데 어디서 쓰는지 모르면 결국 안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럴 땐 이렇게 하세요. 저기 가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안내해 드릴 거예요. 오늘 방송의 핵심은요,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실제로 쓸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게 들으시면서 이건 내일 당장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 드시는 부분이 있으면 꼭 메모해 두세요. 그럼 이제 실제 혜택 내용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가장 많이 알려진 건 역시 교통비 혜택이에요. 버스나 지하철 탈 때 노인복지카드를 단말기에 찍기만 하면 돼요. 별도로 기사님께 말씀드릴 필요도 없고요. 특별한 버튼을 누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일반 교통카드처럼 찍으면 자동으로 혜택이 적용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지역마다 기준이 다르다는 점이에요. 어떤 지역은요, 지하철과 버스 모두 완전 무료예요. 어떤 지역은요, 지하철은 무료인데 버스는 할인만 적용돼요. 또 어떤 지역은요, 일반 교통카드처럼 요금이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본인이 사는 지역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해요. 주민센터나 지역 교통 관련 부서에 전화 한 통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위료비 관련 혜택이에요. 병원 갈 때요, 접수할 때 노인복지카드 있다고 말씀만 하시면 돼요. 노인복지카드 있는데요,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접수 직원이 확인하고 할인이나 감면을 적용해줘요. 진료비 자체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요. 본인 부담금이 낮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약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처방전 받아서 약 지으러 갈 때 노인복지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일부 감면이 적용되는 지역도 있어요. 물론 이것도 지역마다 차이가 있어요. 어떤 지역은 혜택이 크고 어떤 지역은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자주 가는 병원이나 약국에 미리 한번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노인복지카드 혜택이 있나요? 이렇게만 물어보시면 돼요. 세 번째는 문화생활 혜택이에요. 2026년 들어서면서 이 부분이 많이 확대됐어요. 박물관, 미술관, 공공전시관 같은 곳에서
무료 또는 할인 입장이 가능해요. 지역 문화센터나 평생학습관에서 강좌 들을 때도 수강료 할인받을 수 있어요. 공연이나 영화도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할인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혜택들은요. 직접 해당 시설에 가서 노인복지카드 할인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대부분 안내 데스크에서 친절하게 설명해줘요. 네 번째는 민간 제휴 혜택이에요.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일부 지역에서는요. 마트, 안경점, 미용실, 식당 같은 곳과 제휴를 맺어서 할인 혜택을 제공해요. 물론 모든 곳에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제휴된 곳만 가능하고요. 지역마다 제휴업체도 다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은요. 주민센터에서 제공하는 제휴업체 목록을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곳도 있어요. 실제로 이 혜택들을 잘 활용하면요. 생활비 절감 효과가 꽤 커요. 교통비만 해도요. 한 달에 8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쓰시던 분이 2만 원에서 5만 원 수준으로 줄어든 경우도 있어요. 위료비는요. 연간으로 보면 50만 원에서 많게는 120만 원까지 절감된 사례도 있었어요. 문화생활이나 민간 제휴 혜택까지 합치면 한 달에 10만 원에서 30만 원 이상 아끼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모든 분이 이 정도 효과를 보는 건 아니에요. 개인마다 생활 패턴이 다르고 지역마다 혜택 범위가 다르니까요. 하지만 분명한 건요. 알고 쓰면 절대 손해볼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는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교통 이용할 때요. 버스 탈 때는 앞문으로 올라가서 카드 단말기에 카드 찍으시면 돼요. 내릴 때도 마찬가지로 뒷문 단말기에 한 번 더 찍으시면 돼요. 지하철은요. 개찰구 들어갈 때 찍고 나갈 때도 찍으시면 돼요. 일반 교통카드 쓰는 방식이랑 똑같아요. 차이점이라면요. 자동으로 할인이나 무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병원 이용할 때는요. 접수창구에 가서 노인복지카드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럼 직원이 카드 확인하고 할인이나 감면 적용해줘요. 처음 가는 병원이라면요. 미리 전화해서 노인복지카드 혜택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약국도 마찬가지예요. 처방전 받아서 약 지으러 갈 때 노인복지카드를 함께 제시하시면 돼요. 이 카드로 할인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약사님이 확인해 주세요. 문화시설 이용할 때는요. 입구나 매표소에서 노인복지카드 할인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대부분 안내 직원이 할인 적용 방법을 알려줘요. 카드 제시하면 바로 할인된 금액으로 결제할 수 있어요. 민간 제휴업체 이용할 때는요. 먼저 그 가게가 제휴업체인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제휴업체 목록은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고요. 일부 지역은 인터넷으로도 확인 가능해요. 제휴업체 맞다면요. 계산할 때 노인복지카드 할인되죠? 이렇게 말씀하시고 카드 제시하시면 돼요. 그럼 궁금한 점이 있을 때는 어디에 연락하면 될까요? 첫 번째는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이에요. 전화하시면 전문 상담원이 친절하게 안내해줘요. 노인복지카드 혜택 궁금한데요.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요. 거주지 주민센터예요. 주민센터 복지 담당 창구에 가시거나 전화하시면 돼요. 본인이 사는 지역의 구체적인 혜택 내용을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어요. 세 번째는요. 인터넷 가능하신 분들은 정부24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돼요. 거기서 노인복지카드 검색하시면 관련 정보가 다 나와요. 여기서 꼭 기억하실 게 있어요. 혜택은 지역마다 다르다는 점이에요. 서울에서 되는 게 부산에서 안 될 수도 있고요. 대구에서 되는 게 광주에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사는 지역 기준으로 정확하게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요. 혜택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카드를 제시하고 내가 물어보고 내가 확인해야 비로소 적용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물어보세요. 이 카드로 할인되나요? 이 한마디면 충분해요. 마지막으로요. 카드를 잃어버리셨다면 바로 재발급 신청하세요.
주민센터 가시면 재발급 가능하고요. 보통 일주일 정도 걸려요. 카드 분실 신고는 경찰서나 주민센터 어디든 가능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요. 이건 나한테 필요하겠다 싶은 게 하나라도 있으시다면 이번 주 안에 꼭 확인해 보세요. 그 한 번이 확인이 앞으로 생활비를 지켜주는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노인복지카드가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정리해 볼게요. 이 카드는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주민등록상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요. 소득이 얼마인지, 재산이 얼마인지는 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 65세만 넘으면 조건 없이 신청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카드 발급은요, 거주지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어요. 직접 방문하셔서 노인복지카드 발급받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신분증 하나 챙겨 가시면 되고요. 절차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보통 신청하고 나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지나면 카드가 집으로 배송돼요. 일부 지역에서는 현장에서 바로 발급해 주는 곳도 있어요. 이미 받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카드를 받긴 받았는데 정작 이게 뭐 하는 카드인지 제대로 아는 분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교통카드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물론 교통카드 기능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 카드 한 장이면요, 생활 전반에 걸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교통비 절감은 기본이고요. 병원이나 약국에서도 쓸 수 있고, 문화시설 이용할 때도 할인받을 수 있고, 심지어 일부 민간 업체와 제휴된 곳에서도 혜택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혜택들이요, 자동으로 다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카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알아서 혜택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가 확인하고, 내가 제시하고, 내가 물어봐야 비로소 적용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카드만 받아놓고 제대로 안 쓰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건 정말 아까운 일이에요. 받을 수 있는 혜택인데 모르고 지나치는 거니까요. 2026년 들어서면서요, 이 카드의 활용 범위가 많이 넓어졌어요. 예전에는 교통비 할인 카드라는 인식이 강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생활 전반에 걸쳐서 실질적인 절감 효과를 만들어주는 종합복지카드로 자리 잡았어요. 교통, 의료, 문화, 생활 소비까지 거의 모든 영역에서 혜택이 연결되어 있어요. 물론 지역마다 차이는 있어요. 어떤 지역은 혜택이 많고 어떤 지역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사는 지역에서 정확히 어떤 혜택이 제공되는지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주민센터에 한 번만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줘요. 저희 지역에서는 노인복지카드로 어떤 혜택 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만 물어보시면 돼요. 또 하나 기억하실 건요, 이 카드는 본인 명의로만 사용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다른 사람 카드 빌려 쓰거나 대신 쓰는 건 안 돼요. 본인 확인이 되어야 혜택이 적용되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꼭 본인 명의로 발급받으셔야 해요. 아직 카드 안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요, 이번 주 안에 주민센터 한번 방문해 보세요. 그리고 이미 받으신 분들은요, 지갑 한번 열어서 카드 제대로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들어주셨어요. 정리해 볼게요. 노인복지카드는요,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카드예요. 교통비, 의료비, 문화생활비까지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부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2026년 들어서면서 그 범위도 많이 넓어졌고요. 근데 핵심은요, 카드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제대로 알고 쓰느냐 였어요. 모르고 지나치면 그만큼 손해고, 알고 쓰면 그만큼 생활비를 아낄 수 있어요. 오늘 방송 들으신 분들께 딱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이번 주 안에요, 주민센터나 복지센터에 전화 한 통만 해보세요. 우리 지역 노인복지카드 혜택 뭐가 있나요? 이렇게만 물어보시면 돼요. 그 한 통의 전화가 앞으로 여러분 생활을 바꿀 수 있어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만 골라서 다시 찾아뵐게요.
건강 잘 챙기시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